안녕하세요. 리버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임은 펠릭스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초심자들하고 하기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적고 동영상 룰 설명이 아직 없어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게임의 기본적인 테마는 고양이 경매 게임이고요. 경매를 통해서 가장 많은 고양이 점수를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먼저 구성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게 선마커가 되겠고요. 이게 경매 때 사용되는 칩이 되겠습니다. 검은색이 하나에 1원씩 되겠고요. 녹색이 하나에 5원씩 되는 5원짜리 가치를 지니는 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구성물이 각 색깔별로 10장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카드들로 구성된 5묶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5인풀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5더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더미들은 똑같은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더미만 얘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고양이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5점, 15점, 8점, 11점 이게 긍정적인 카드가 되겠고요. 획득하면 좋게 되는 긍정적인 카드가 되겠고, 그리고 획득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마이너스 나쁜 고양이 카드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그리고 고양이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양이가 아닌 토끼이기 때문에 0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 카드가 큰 개가 있고 작은 개 카드가 있습니다. 개 카드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게임 진행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칩은 1원짜리 10개 그리고 5원짜리 1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전부 다 5원짜리 1개, 1원짜리 10개를 갖고 진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칩들은 각각 은행에 어느 정도의 돈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5인풀, 4인풀, 3인풀 기준으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룰북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린 그 카드 10장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각 더미에서 랜덤으로 한 장씩을 제외를 하게 됩니다. 한 장씩을 제외하고 녹색에서 한 장 제외하고 파란색에서 제외하고 각각 각 더미에서 랜덤으로 보지 않고 무작위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선택을 해서 한 묶음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져간 카드들을 자기만 보기 때문에 어떤 카드들이 상대방이 빠졌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빠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져간 카드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제가 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카드를 보고 어떤 한 카드를 선택을 해서 맨 앞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가 시계 방향으로 이쪽에 놓게 되고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위에 숫자의 5인풀 기준으로 이렇게 5장을 놓고요. 그리고 각 카드에 써있는 숫자대로 2원, 3원, 4원, 6원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장씩 선부터 이렇게 카드를 올려놓게 되고요. 그러면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맨 앞에 이 카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3점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걸 그리고 경매의 목적은 각 라운드의 경매 목적은 이 카드들을 전부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점짜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이면은 제가 선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3원짜리 하나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부르겠죠. 1원 그걸 부르면 다음 사람이 시계 방향으로 2원, 그 다음 사람이 4원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또 5원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앞에 카드들이 마이너스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경매를 포기하고 빠진다고 패스를 외칩니다. 한 명이. 그러면 패스를 외치는 사람은 여기는 2원을 획득을 하고 요번 라운드 경매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이 다음 카드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점이 되죠. 그러면 11점 이상은 11점까지는 경매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명이 한 명 빠졌으니까 나머지 4명이 경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가 또 한 명이 패스를 외치게 되면 이 3원을 획득을 하고 이번 라운드 경매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가 다시 공개가 되고요. 그러면은 16점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또 뭐 누가 나머지 3명이 15, 16 이렇게 부르다가 또 한 명이 너무 센 것 같아서 패스를 외치고 경매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 4원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이 남은 카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명이 계속해서 경매를 진행하다가 나머지 한 명이 패스를 외치면 이 6원을 획득을 하고 경매에서 빠지고 나머지 한 명 남은 사람이 그 마지막에 부른 그 입찰한 금액이 낙찰받은 금액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31점이 나왔습니다. 합의. 그래서 31점 이상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으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점에 20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 카드를 전부 다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카드를 획득을 하고, 제가 획득을 했다고 치면 제 옆에 이렇게 사용하는 카드라 구분해서 이렇게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패스를 외치고 빠질 거라면 좀 뒤쪽에 가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빠지면 큰 돈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경매에서 전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채 여기서는 돈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낙찰을 받은 사람은 20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그 20원을 자기 돈을 이쪽 은행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게임 여러 가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땡스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경매 게임은 자기가 가진 칩을 손에 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들이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 칩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야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손에 쥐고 계속 경매를 외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 주의하실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상으로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15원이 있는데 17원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를 수 없다면 패스를 외치고 빠져야겠죠. 그래서 이 칩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칩이 너무 없게 되면은 계속 패스를 외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낙찰 받고 싶어도 낙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칩이 없으면은 빨리 패스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높은 돈을 획득할 수도 없죠. 이렇게 해서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된 거고요. 그럼 사용한 카드가 아까 랜덤에서 한 장 빠지고, 그리고 한 장을 사용했으니까 8장이 남겠죠. 8장이 남은 카드에서 이제 또 아까 그리고 이 선은 시계 방향으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맨 앞에 카드를 놓게 되고, 이제 다음 사람은 여기 놓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놓고요. 그리고 제가 선을 넘김으로써 제가 마지막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카드가 놓게 되는 사람이 좀 라운드 경매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가 제가 좋은 걸 넣은지 나쁜 걸 넣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경매를 좀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인가, 마지막에 가서도 얼마까지 부르면 될 것인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은행이 낙찰받은 돈을 냈는데 은행에서 다시 이 시장 카드를 세팅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시 처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경매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때 또 하나 유의하실 거는, 만약에 바로 전 낙찰받은 금액이 적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이 부족하다, 여기 올려놓을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기 돈을 다 빼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빼고 진행을 합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네. 아무튼 돈이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 다시 세팅을 하고 경매를 다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개 카드를 설명 안 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개 카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 마지막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큰 개는 가장 큰 고양이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찰을 딱 받는 순간 이 큰 개는 15점을 빼고 제외시키고 이것만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개 카드가 껴 있으면은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계산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큰 개가 만약에 중간에 껴 있다면 중간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만약에 있다면 이 카드를 놓은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 아주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작은 개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카드를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드는 가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점수의 고양이라고 했죠. 만약 이렇게 껴 있다면은 이 마이너스 고양이를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이 작은 개 카드는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만약에 이렇게 게임이 끝났다. 라운드가 끝났다. 그러면 개가 두 마리죠. 그러면 이럴 때는 개가 두 마리 이상이면 개끼리 싸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카드, 온전한 점수 카드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 카드가 두 장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 카드 이렇게 세 장이 나와도 개 카드는 전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개 카드를 개 카드가 나왔을 때 좀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카드를 놓는 사람이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마크는 계속해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마지막 항상 한 번 이상은 마지막 카드를 놓는 마지막 플레이어가 되는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또 그 다음 라운드가 또 진행되고 그 다음 라운드가 또 세팅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9라운드까지 해서 마치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획득한 카드들이 이렇게 옆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 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2등,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3등 이런 식으로 순위를 가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쾌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파티 게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